발척귀. 발척기를 막아내어 반드시 구해야 하는 사람이 있사옵니다. 그 악귀를 진정 막을 수 있겠느냐? 안녕하세요. 귀궁 세계에 빠져버린 여러분, 팝소사의 마링입니다. SBS 금토 드라마 귀궁이 육성재와 김지연의 신들린 연기와 함께 혼을 쏙 빼는 전개로 첫 방송부터 시청자들의 눈길을 단단히 사로잡으며 최고 시청률 10.7%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 SBS 드라마 첫회 시청률 최고치입니다. 그야말로 기분 좋게 출발한 귀궁은 2화 역시 연속 동시간대의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며 K기물 판타지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번 영상은 SBS 금토 드라마 귀궁의 3화 예고편과 1, 2화 전개를 바탕으로 다음 회에 벌어질 사건을 예측하고 감정선과 설화적 맥락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작중에서 승천하지 못하고 떨어진 이무기를 사람들은 강철이라 부릅니다. 그 이름은 실제로 전해 내려오는 설화, 경북 청도와 경남 밀양 지역의 강철이 전설에서 유래했죠.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강철은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 하늘을 향해 오르다 인간의 눈에 띄어 땅으로 추락한 존재입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재앙의 그림자가 되었고 기나긴 가뭄과 홍수를 몰고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드라마 속 강철은 조금 다릅니다. 이무기를 악신처럼 대하며 인간의 몸에 깃들어 기도를 올리면 다시 승천할 수 있다는 설정은 철저히 이야기를 위한 창작입니다. 우리나라 설화 속 이무기, 강철은 신처럼 받들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늘로 가고 싶었던 존재. 하지만 영락하여 때로는 가뭄과 역병을 불러오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보는 강철은 오래된 전설의 피를 물려받은 동시에 이야기를 위해 새롭게 태어난 신도 귀도 아닌 존재인 거예요. 여리는 윤갑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휩싸이고 그의 몸을 빼앗은 강철은 냉소적으로 윤갑의 혼은 이미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3화 예고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물 속에서 들려오는 윤갑의 목소리, 그리고 여리를 유인하는 수살기라는 정체불명의 귀신. 이건 단순한 혼령 노름이 아니라 윤갑의 혼이 아직 이승에 머물러 있음을 암시하는 장면 같습니다. 지독한 악취, 임금 있는 거리, 어찌 이리 기분 나쁜 인기로 가득한 거야. 귀궁의 세계관에서 혼령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의 혼령은 여리 주변을 맴돌고 있고 아마도 윤갑 본인의 의지가 아직 자신의 육체에 남아 강철과의 갈등을 유발하게 될 가능성이 클 듯 싶네요. 강철은 윤갑의 몸에 빙의했지만 그 육신이 완전히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는 듯 보입니다. 예고편 속 강철의 표정에는 불안이 있는 걸로 보아 3화에서는 강철과 윤갑의 내면적 충돌, 즉 한 육체 안의 두 존재라는 이중인격 갈등이 본격화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철은 점점 인간의 감정에 물들어가고 그 안에서 윤갑의 혼령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연출도 충분히 예상됩니다. 2화까지는 여리 자신이 무당의 운명을 부정하고 도망치려 했지만 윤갑에게 빙의한 강철, 그리고 팔척기의 기운이 다가오며 그녀는 다시 신기를 꺼내야만 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3화는 여리가 넙덕의 계보를 잇는 무녀로 각성하기 위한 터닝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녀는 스스로 미끼가 되어 팔척기를 불러내려고 합니다. 앙실의 깊은 어둠, 곧 우리 눈앞에 팔척기가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팔척기는 단순한 무서운 귀신이 아닙니다. 왕조가 만든 죄에 왕이 외면한 고통, 즉 국가가 만들어낸 악령이죠. 이 존재는 선왕을 미치게 했고 지금은 어린 원자를 노리고 있으며 곧 왕과 왕실 모두 그리고 조선까지 위협할 겁니다. 3화는 아마도 그 첫 번째 희생자 혹은 팔척기와 얽힌 옛 이야기의 단서가 공개되는 회차가 될 겁니다. 이 드라마는 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신도 귀신도 결국은 사람의 감정 때문에 움직입니다. 그리고 3화는 그 감정이 폭발하는 첫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귀궁은 단순한 귀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무기와 무녀 사이의 아슬아슬한 관계, 그리고 궁 안을 뒤흔드는 궁중 미스터리의 치밀한 전개, 그 틈새를 파고드는 등골 오싹한 귀물들의 존재감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서사로 엮여 주말밤 안방극장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몰입도를 끌어올린 건 배우들의 연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육성재는 강직하고 다정한 첫사랑 윤갑과
그 육신을 차지한 이묵이 강철 사이를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판타지 불패의 저력을 다시 한번 증명해냈습니다. 김지연은 깊은 눈빛으로 강단 있는 무녀 열의를 완성했고 신을 부르면서도 인간을 지키려는 모순된 운명을 설득력 있게 표현해냈습니다. 김지훈과 김영광 역시 짧은 출연만으로도 강렬한 존재감을 각인시키며 이 세계의 뿌리 깊은 저주를 암시했습니다.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한 귀궁의 K기물 판타지 세계관. 이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갈지 기대가 큽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좋을 소소한 정보 알려드릴게요. 귀궁의 주인공 윤갑. 그는 단지 상상의 인물이 아닙니다. 그를 만들어낸 바탕에는 조선 후기의 실학자이자 규장각 검서관이었던 박제가가 있습니다. 박제가는 서자로 태어났습니다. 당시로선 운명을 규정짓는 이름표와도 같았죠. 하지만 그는 편모 슬하에서 자라며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과 지원 속에 자신만의 목소리를 잃지 않고 세상과 맞섰습니다. 그는 녹색 눈동자를 지닌 개성 강한 외모와 달리 사람을 향한 관심과 세상에 대한 활달한 기질로 가득 찬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먹는 것을 아주 좋아했던 미식가, 대식가였죠. 그런 박제가의 인물상은 귀궁 속 윤갑에게 고스란히 투영됩니다. 그러나 윤갑은 박제가와는 또 다른 결을 가집니다. 키가 작고 다부졌던 박제가와 달리 윤갑은 키가 크고 마른 체형, 신체적 능력은 오히려 부족한 편. 성격 또한 한층 더 내성적이고 진중합니다. 이 점에서 윤갑은 박제가의 친구였던 이덕무를 닮았습니다. 사색이 많고 내면에 말이 많은 사람. 조용한 글을 통해 세상과 대화하던 사내. 그렇게 윤갑은 박제가의 날카로움과 이덕무의 고요함, 그리고 작가의 상상이 더 씹혀지 하나의 허구로 태어났습니다. 작중에서 열의가 손님의 나이나 눈 상태에 따라 렌즈를 하나하나 꺼내 맞춰주는 장면. 이건 단순한 연출이 아니라 실제 고증입니다. 조선 후기 안경 상인들 역시 20전경, 30전경, 60경이라 하여 연령대에 맞춰 렌즈를 구분했고 직접 착용해보게 한 뒤 가장 잘 맞는 안경을 추천했죠.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사실. 임금도 안경을 썼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귀궁 속 왕처럼 정조 역시 안경을 애용했던 군주였습니다. 눈이 나빠 늘 안경을 쓰곤 했지만 신하들이 있는 공식 석상에선 임금의 체면상 안경을 낄 수 없었기 때문에 사적인 공간에서만 몰래 착용했다고 전해지죠. SBS 금토 드라마 귀궁 3화는 감정도 서사도 그리고 공포도 모두 한층 더 깊어질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럼 다시 귀궁의 밤에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